지금 시장은 급급매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보다 사실 더 저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독자 사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동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 차이나 아직 무주택입니다. 그동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았지만은 남편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식과 현금으로 약 3억 정도의 CD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셨고요. 남편은 계속 서울에 청약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계속 기다리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고 이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동탄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으니 그냥 거주와 투자로 매수를 할지 이참에 서울 등 재개발을 살지 갈팡질팡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크게 보니까 남편분은 뭐 청약을 하고 싶으신 거고 아내분은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본의 시드는 보니까 3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견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청약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청약이 좋습니다. 청약이 좋은데 청약을 해야 되는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자금이 한 1억 이하로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청약을 하기에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분양 공고된 거에 분양가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 분양가 자체가요 낮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다 없어졌다 보니까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분양가를 보면은 주변에 있는 거의 신축급의 급급매 시세보다 분양가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청약보다는 사실 급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부득이 내가 이제 시드가 워낙 없으신 분들은 급매 자체를 잡을 자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을 부득이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청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거의 3년 후쯤에 입주일 거고 실제 이 주택을 등기를 치고 나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걸리고 그때 내가 비과세를 받고 뭐 급지를 올려간다거나 하려고 하면은 그때 주택 시장 상황은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 상위급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급지는 더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의 사연을 토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저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급급매를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보다 사실 더 저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동탄을 내가 거주하고 이렇게 투자로 보셔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동탄의 전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적어도 이제 동탄의 전 고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 자체가 동탄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 정도의 시세 상승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탄을 보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동탄을 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시장이 규제로 다 풀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무엇보다 이제 자금이 3억 이상 있다 보니까요. 3억으로는 사실 강남권의 정비 사업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산권도 정비 사업 구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정비 사업 구역에 대한 투자의 경험이 없고 정비 사업 구역이 너무 오래 걸리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세 번째로 사실은 그냥 서울을 사도 돼요. 강남 3구하고 용산만 빼고는 다 규제 지역에 풀렸기 때문에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그냥 전세를 끼고 3억의 갭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은 내가 그냥 2년만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시점에는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요건이 없죠. 그래서 저라고 하면은 3억으로 좀 더 급지를 높이는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뭐 요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탄을 볼 것 같아요. 뭐 동탄도 24년도쯤에 GTX A가 개통이 되면은 사실 시세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인천은 아직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직 반등을 하진 못했지만은 서울, 경기권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또 내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하반기나 내년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요 지역들에 집을 좀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좀 많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주택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은 조금씩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좀 부동산도 좀 가보시고 그런 물건들도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수치 자체는 이제 소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추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금리가 지금 보면은 고점을 찍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금리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가는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택을 매수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시장에 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여기 이제 9억 원 이하의 차주가 소득을 보지 않죠. 최대 5억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금리도 한 4%대 우대금리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금리보다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좀 상당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KB 시세 9억 이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권에 웬만한 주택들을 다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단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집값 하락폭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요.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있어갖고 주택시장 바닥론이 좀 나오고 있다. 시장 지표를 보면은 2013년의 저점과 사실 좀 닮은 꼴에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급매물이 소진이 안 되면은 사실상 가격이 더 조정이 되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급매물이 계속 소진이 된다라는 얘기는 횡보가 되다가 다시 조금씩 호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송파권의 주요 단지들은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게 기타 지역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도 아직은 마이너스이긴 하나 요게 사실상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지역들의 급매물이 이루어지고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